우리 강아지가 보내는 아파요 신호 15가지. 만약 우리 강아지가 단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뭐라고 했으면 좋겠나요? 저는 주저없이 나 아파요라고 답할 거예요. 강아지들은 본능적으로 통증을 숨기려고 해요. 오늘 말씀드릴 15가지 신호만 알아도 우리 아이의 작은 아픔을 큰 병이 되기 전에 발견할 수 있답니다. 첫 번째,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해요. 첫 번째 신호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평소 순하던 아이가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픔은 누구나 예민하게 만들어요. 특히 성견이 된 후에 갑자기 공격성을 보인다면 트라우마가 아닌 이상 통증을 의심해 봐야 해요. 보통 문제 행동은 1살 전후에 나타나는데 5살 이후에 갑자기 변한다면 더욱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실제로 5살 골든 리트리버가 갑자기 다른 강아지들에게 공격성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관절이 아파서 그런 거였어요. 치료를 받고 나니 공격성이 완전히 사라졌답니다. 아이들도 아프면 짜증을 내듯이 강아지도 아프면 예민해져서 방어적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일어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예요. 엎드렸다가 일어날 때의 모습을 유심히 보세요. 건강한 강아지는 뒷다리부터 일어나면서 스트레칭하듯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일어나요. 마치 기지개를 켜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뒷다리가 아픈 아이들은 앞다리로 먼저 일어나려고 해요. 마치 요가의 코브라 자세처럼 팔 힘으로만 상체를 들어 올리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고관절 이형성증이나 관절염 또는 슬개골 탈구 같은 뒷다리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의 모습을 한 번씩 관찰해 보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사회성이 줄어들어요. 아프면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건 사람도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활발하던 아이가 갑자기 구석진 곳에서만 있으려 한다면 몸 어딘가 불편한 곳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특히 평소 사람을 좋아하던 아이가 터치를 피하거나 다른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을 줄인다면 통증의 신호일 수 있어요. 네 번째, 미끄러운 바닥을 피해요. 강아지들은 발가락 사이에서만 땀이 나기 때문에 사람보다 훨씬 미끄러지기 쉬워요. 건강한 아이들은 네 다리로 균형을 잘 맞춰서 다니지만 관절이 아픈 아이들은 마치 스케이트장에 선 것처럼 불안해해요. 특히 두 다리가 모두 아플 때 이런 증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요. 한 다리만 아프면 나머지 세 다리로 버틸 수 있지만 두 다리가 아프면 균형을 잡기 어렵거든요. 치와와 같은 소형견에서는 슬개골 탈구로, 대형견에서는 십자인대 손상으로 인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우리 아이가 갑자기 미끄럼 방지 매트가 깔린 곳에서만 걷는다면 관절 문제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섯 번째, 발톱이 이상하게 닳아요. 다섯 번째는 발톱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신기하면서도 유용한 방법이에요. 강아지 발가락은 사람과 똑같이 한 번부터 5번까지 있어요. 한 번은 우리가 흔히 늑대 발톱이라고 부르는 엄지 발가락이고, 2번부터 5번까지가 실제로 땅에 닿는 발가락들이죠. 보통은 바깥쪽인 2번과 5번 발톱이 더 많이 닳는데, 만약 3번과 4번 발톱이 유독 많이 닳아 있다면 다리를 끌고 걷고 있다는 신호예요. 발을 제대로 들지 못하고 바닥에 끌면서 걷기 때문에 가운데 발톱들이 더 많이 닳는 거죠. 관절 통증이나 신경계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발톱을 깎아줄 때마다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섯 번째, 계단을 주저해요. 계단은 강아지에게 원래 어려운 공간이에요. 사람은 두 발로 서서 걸어서 계단 폭이 좁아도 괜찮지만 네 다리로 걷는 강아지들에게는 불안정하거든요. 앞다리와 뒷다리가 다른 높이에 있게 되면서 체중 분배가 고르지 않게 되죠. 내려갈 때 힘들어하면 앞다리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올라갈 때 힘들어하면 뒷다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높은 곳에 대한 무서움도 있고 시력이 나빠져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해요. 평소 잘 다니던 계단을 갑자기 피한다면 한번 의심해 보세요. 일곱 번째, 기본 명령도 싫어해요. 평소 잘하던 앉아, 엎드려 같은 기본 명령을 거부하는 모습이에요.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그 자세 자체가 아픈 거예요. 관절에 무리가 가는 자세를 피하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특히 엎드려 명령을 거부한다면 팔꿈치나 어깨 관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앉아를 싫어한다면 엉덩이나 뒷다리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평소 교육이 잘 되어 있던 아이라면 더욱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활동량이 줄어들어요. 이건 당연하지만 중요한 신호예요. 뛰기나 점프 같은 활발한 활동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갑작스러운 변화라면 통증을 의심해 봐야 해요. 특히 산책을 좋아하던 아이가 나가기를 꺼리거나 공놀이를 즐기던 아이가 공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몸 어딘가 아픈 곳이 있을 수 있어요. 점진적인 변화보다는 급격한 변화에 더 주목하세요. 아홉 번째,
서 있는 자세가 이상해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정상적으로 서 있을 때는 앞다리가 어깨에서 바로 수직으로 떨어져야 해요. 그런데 뒷다리가 아픈 아이들은 뒷다리에 가는 체중을 줄이려고 앞다리를 조금 더 뒤쪽으로 놓고 서요. 마치 앞쪽으로 몸을 기울인 것 같은 자세를 취하게 되는 거죠. 이런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앞다리에 체중을 더 실으면서 앞쪽 근육이 발달하고 뒤쪽은 상대적으로 빈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사진을 찍을 때 자세를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10번째, 좋아하던 소파나 침대를 피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단순히 미끄러질까봐 걱정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 요가 매트 같은 것을 깔아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점프 동작 자체가 관절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아픈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11번째, 만지는 걸 싫어해요. 평소 좋아하던 스킨십이나 빗질을 거부하는 모습이에요. 디스크나 관절염이 있을 때 해당 부위를 건드리면 깜짝 놀라면서 반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어요. 사람도 아픈 곳을 갑자기 건드리면 화내는 것과 같은 이치죠. 특히 등을 쓰다듬을 때나 다리를 만질 때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면 그 부위에 통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평소 스킨십을 좋아하던 아이의 변화를 주의 깊게 봐주세요. 12번째, 잠을 잘 못 자요. 아프면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계속 선잠을 자게 되죠. 아침에 잘 일어나던 아이가 못 일어나거나 밤에 잘 자던 아이가 자주 깨는 것도 통증의 신호일 수 있어요. 또한 평소 자던 자리를 바꾼다거나 딱딱한 바닥에서 자려고 한다면 관절 통증 때문에 편안한 자세를 찾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13번째, 몸이 경직되어 보여요. 특히 디스크 같은 질환이 있을 때 통증 때문에 몸에 힘이 꽉 들어가요. 사람도 아플 때 긴장하면서 몸이 경직되는 것처럼요. 평소보다 몸이 뻣뻣해 보이거나 목을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못한다면 척추나 목 부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쓰다듬을 때 근육이 평소보다 단단하게 느껴진다면 주의해서 관찰해 보세요. 14번째, 식욕이 떨어져요. 통증이 있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식욕이 떨어져요. 하지만 비글이나 코커스 패니얼처럼 먹는 것을 특히 좋아하는 견종들은 아파도 식욕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으니 다른 증상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세요. 15번째, 화장실 실수를 해요. 환경 변화 없이 갑자기 실수를 한다면 비뇨기계 질환이나 관절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배변 패드가 미끄러워서 올라가기 무서워하거나 방광염 등으로 인한 빈뇨 증상일 수도 있어요. 오줌의 양이 적으면서 자주 싼다면 염증으로 인한 빈뇨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15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런 증상들이 모두 통증 때문인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말을 할 수 없지만 몸짓으로 충분히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세심하게 관찰한다면 작은 통증일 때 발견해서 큰 병으로 키우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반려견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하기 위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반려견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칠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우리 반려견의 건강을 위한 더 많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